올해가 지나가 버렸어. 이제 500만 원 정도 금액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일반 과세자로 시작해야만 했던 사업이었던 거죠, 이건.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월 2억 찍는 몸자입니다. 부업이든 창업이든 시작하려고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죠? 사업자 유형을 결정할 때 보통 일반 과세자 또는 간이 과세자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세요. 난 처음이니까 일단 간이 과세자로 내야지. 이게 부가세 혜택이 있다고 얘기 많이 들었어. 이렇게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이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전에 일단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 내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 선택이 합리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비록 제가 세무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무적인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간이 과세자란 무엇이냐?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인 사업활동에서 부가가치세율을 10%를 적용합니다. 다들 아시죠? 10% 부가가치세율, VAT. 나라별로 조금씩 다르죠, 이게. 하지만 간이 과세자는 이것보다 훨씬 낮은 1.5%에서 4%를 적용받습니다. 그럼 이게 왜 범위로 나타나느냐? 일반적으로는 10% 픽스인데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부가가치율이라는 게 있어요. 부가가치세율이 아니고 부가가치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업종별로 15%에서 40%로 다른데, 예를 들면 소매업, 음식점업 등은 15%, 그리고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40%, 이렇게 이제 부가가치율을 정해놓은 표가 있어요. 표가. 간이 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10%를 적용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 자체가 이렇게 범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면세가 아닌 일반적인 과세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한다고 했을 때 매입이 55만 원이고 매출이 110만 원이면 매입세액은 5만 원, 매출세액은 10만 원이죠. 내가 매입할 때 낸 5만 원, 부가세로 5만 원 냈고, 내가 이거 팔 때 부가세 소비자한테 10만 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있다가 내가 받은 게 더 많으니까 5만 원을 신고해서 납부하는 거예요. 5만 원 부가세를.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간이 과세자가 똑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했을 때는 가장 부가가치세율이 높은 4%를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매입세액이 어떻게 되냐면은 55만 원 곱하기 4%가 아니죠. 104분의 4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110만 원 곱하기 4% 아니죠. 104분의 4. 21,154원. 얘는 42,308원. 매입세액이랑 매출세액의 차이를 봤을 때는 21154. 아까 전에 일반 과세자의 부가세가 5만 원이었던 걸 비교했을 때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간이 과세자가 훨씬 유리하다는 게 한눈에 보이죠. 50% 이상 차이 나버리니까. 자, 요게 간이 과세자의 첫 번째 장점이었습니다. 부가가치세적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자, 두 번째 장점으로는 신고 납부를 1년에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매년 1월에 직전 연도 전체 실적 가지고 이렇게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거든요. 한 번만. 근데 이게 왜 장점이냐면, 부가세 신고를 셀프로 하면 셀프로 하는 대로 힘들고, 세무사한테 위임을 하면 위임한 대로 자료 정리해서 공유해주고 때 되면 또 소통해주고, 이게 엄청 번거롭거든요. 근데 일반 과세자는 이걸 연에 2번 하고, 법인사업자는 분기별로 해가지고 연에 4번을 해요. 그러면은 바쁠 때는 부가세 신고만 하다가 1년이 다 지나가는 느낌 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무 업무 자체의 부담이 적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점 알아보겠습니다. 단점. 첫 번째, 두 번째. 자, 이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 불가. 야, 부가가치적인 혜택을 많이 줄게. 근데 이제 그 대신 너희가 매출보다 매입이 큰 경우에는 부가세는 환급 안 해줄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고 해도 환급 못 받는다. 원래 일반 과세자들은 매입세액을 더 많이 냈으면은 그만큼 매출세액에다가 차감시킨 다음에 환급을 받잖아요. 근데 얘들은 그게 아무리 매입이 더 많아도 매입세액을 환급을 못 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 못한다. 이게 어떻게 단점이냐면, 간이 과세자가 대중적인 소비자 말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에게 물건을 샀어요. 물건을 사고 돈을 줬어. 그러면 일반 과세자는 돈을 내고 매입을 한 거에 대해서
매입 증빙을 못 받아요. 얘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 못하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는 간이 과세자한테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했을 때 매입 증빙을 못 받는다. 매입세액을 잡을 수가 없다. 자,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이 불가하지만 현금 영수증 발급할 수 있거든요. 근데 현금 영수증도 대중 소비자들 대상인 거지 일반 과세자는 매입으로 못 잡습니다. 이거는 간이 과세자의 두 번째 단점이 되겠습니다. 간이 과세자로 시작했을 때 불리할 수 있는 경우를 몇 가지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첫 번째로 음식점이나 헬스장처럼 막 초기에 인테리어를 막 들어간다거나 설비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초기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매입을 잡아도 매입 부가세를 환급을 못 받는 겁니다. 특히나 예를 들면 하반기쯤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돈 다 때려놓고 한두 달 준비해서 가을 이제 겨울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어. 근데 그럼 진짜 손해인 거죠. 이제 한 해가 다 끝나가는데 내가 가을에 인테리어에 5천만 원 들여가지고 공사하고 이제 막 오픈해가지고 매출 일으키려고 하는데 올해가 지나가 버렸어. 이제 매출 내년부터 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걸 일반 과세자로 시작했다고 하면 환급 받을 수 있는 한 500만 원 정도 금액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간이 과세자로 시작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명품을 병행 수입을 한다. FW 시즌을 타겟해가지고 아우터류 가을부터 막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고가 막 쌓였어요. 막 1억 쌓였어요. 1억. 그해 겨울이 별로 안 추웠어요. 그래서 매출이 1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1월부터. 그러면 이걸 매입한 연도에는 거의 매출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매입 부가세 다 환급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간이 과세자로 시작하면 이걸 못 받는다고. 1억 원어치를 샀어요. 1억. 1억을 샀다 그러면 약 1,000만 원어치 돈을 그냥 하늘에 날리는 거란 말이죠. 반드시 일반 과세자로 시작해야만 했던 사업이었던 거죠. 이건. 또 간이 과세자를 선택하는 게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매입해온 상품들을 예를 들어 도매로 이렇게 사업자들한테 넘기겠다고 했을 때 도매체 입장에서 매입세액을 전혀 공제받을 수가 없는데 간이 과세자에게 물건을 사려고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물건이 좋아서 사겠다고 해도 제대로 된 가격으로 팔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저 같으면 거래를 안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단점밖에 없나? 언제 유리하냐라고 봤을 때 초기 매입이 많이 없고 일반 대중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간이 과세자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소매업으로 예를 들면 위탁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거나 구매 대행 방식으로 즉 주문이 들어온 후에 매입을 하는 형태. 그리고 이런 일들을 별도의 사업장 없이 뭐 재택으로 한다거나 조그만 공유 오피스나 이런 데서 진행한다고 했을 때 그럴 때는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죠. 방금 말씀드린 이런 아이템이라고 하면 간이 과세자가 부가가치세적 측면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이제 사업의 자리를 잡아 나갈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간이 과세자의 자격이 언제까지 유지되냐 하면 기존에는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이었거든요. 올해 7월 1일부터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8천만 원이라고 하면 내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내 매출을 1년으로 풀었을 때 8천만 원이 넘으면 일반 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11월에 개업을 했어요. 11월, 12월 두 달간 사업을 했는데 매출이 3천만 원 나왔어요. 그럼 한 달에 1,500만 원 나온 거잖아요. 12개월 하면은 1억 8천이잖아요. 8천만 원을 초과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다음 해부터는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전환되냐? 다음 해에 7월 1일부터 일반 과세자로 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 6월 말까지는 간이 과세자로 계속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8천만 원이 이제 다음 달부터는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 예정이라는 거고요. 네, 오늘 간이 과세자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간이 과세자랑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일반 과세 개인 사업자를 하나 더 낼 예정이에요. 작년에 제가 법인 사업자로 간이 과세자한테 물건을 엄청 샀거든요, 사실. 그래서 부가세를 공짜로 다 날렸습니다. 환급 못 받았어요. 이걸 알았으면 그 사람한테 안 샀죠. 아니면은 가격을 좀 더 후려쳐서 샀거나 뭐 그랬을 건데. 아무튼 세금은 처맞으면서 배우는 거라고 저보다 사업한 지 오래된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 들었거든요. 그 말을 들어서 그런지 저는 진짜 처맞으면서 배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우여곡절 없이 스마트하게 효율적으로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몸자였습니다. 안녕. 말을 좀 천천히 해야겠다.